전라남도 장성의 한 시골 마을. 이 마을 공동묘지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참 오래돼 살지. 한 10년 돼야 하지. 야밤에 여기 가르기나 어찌거나 할 때에는 짐승이 저런 소리가 나는구나. 산에서 저녁에 노래소리 난다고. 힘들고 그런 나라나 된가 하겠어 우리는. 밤이 되면 공동묘지에서 흘러나온다는 기이한 소리. 소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정체 모를 목소리. 눈에 띄는 것들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발견한 사람의 그림자. 사람인가? 누구야? 뭐야? 저희가 KBS 아니라 가. 필요없어 가.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가. 아무도 없는 야심한 밤. 할아버지는 왜 홀로 이곳에 계신 걸까요? 어젯밤 그 할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 다시 공동묘지를 찾았는데요. 한낮에도 스산한 기운이 맴도는 게 오싹한 기분마저 듭니다. 그리고 어제 그곳엔 여기 누가 제사 지내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서 발견한 움막 한 채. 혹시나 싶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죽으세요. 누구야? 저희 KBS 제보자들이란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일하다 가는 사람 아니야? 맞아요. 여기서 선생님이 사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제 뵀던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설 법한 작은 공간엔 물건이 차지하는 자리가 더 많았습니다. 수십 개의 봉분이 들어선 공동묘지 안 움막 한 채. 그 연유가 무엇인지 물어볼 새도 없이 할아버지는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향하시는데요. 마을과 떨어진 공동묘지에 사는 것도 이상한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말도 없이 사라지는 할아버지를 쫓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할아버지는 나무 한다고. 이거 하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불 떼게. 방에 따뜻하게 불을 떼야지 할 거 아니요. 남들이 버리고 간 나무를 주워다 땔감으로 쓰신다는데요. 숨은 좀 차도 톱질이든 도끼질이든 수월하게 하십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81. 운동하시네요? 정병이 다 골았지. 아무래도 산속 생활은 힘보단 경험인가 봅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개울가로 걸음을 옮기는 할아버지. 물가 곁에 자리를 잡고는 낙엽을 치우시는데요. 그 옆엔 정체 모를 호스도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무슨 호스예요 이게? 그 이제 하나 샀어. 물바지를 먹으려고. 그러고 보니 개울가 근처로 가는 물길. 수도 시설이 없어 이렇게 물을 받아 쓰신다는데요. 이 물로는 주로 뭐 하시는데? 먹기. 나고 들여다고. 깨끗한 물 상상해. 무거운 물동이를 쥐고 다시 움막 안으로 들어서고 나서야 일단락되는 할아버지의 일과. 요즘처럼 추운 날엔 몸도 물도 따뜻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는 이렇게 해놔야 그나마 좀 안심입니다. 이것이 일이야. 나는 불 떼고. 녹록치 않은 월동 준비에 허기가 진 할아버지.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요. 쌀을 씻고 밥을 안치는 일이 수월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냄비로 밥을 해서 올리시네? 냄비가 왜 못해? 전기가 들어가면서 전기 들어오고 그러지.
밥 안 타고 잘 잤잖아. 주부들도 어려워하는 냄비밥을 거뜬하게 해내곤 단출한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 반찬은 뭔데요 지금? 저번에 돼지에다가 남은 거 싹 짬뽕해서 막 끓이지. 식사를 이렇게 하세요? 아니 나는 아침 저녁이 없어. 먹고 싶을 때 먹어. 배고프면 먹어.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신다는 할아버지. 움막 뒤편에선 닭도 노립니다. 아니, 닭은 왜 키우세요? 심심하니까 요 닭도 키우면 좋잖아. 요걸 이렇게 봐. 까만 거. 그 옆엔 누렁이 한 마리도 있는데요. 이 녀석도 할아버지 친구랍니다. 개가 많이 살아봐야 한 15년 살거든. 7년째인가 되지? 나하고 산 지가. 개 나하고 똑같이 살면 될 거다. 요 개도 한 6, 7년 살면 죽어. 나는 그때까지 살면 너무나 많이 살지만. 나하고 같이 살자니? 나 죽을 때까지 너하고 같이 걸어. 나 죽을 때.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무덤가.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 할아버지는 왜 혼자 계신 걸까요? 요 무덤이 여러 개야. 이 묘설 내가 벌쳐졌네 이거. 왜 보초해줬어요? 진짜 보기 싫어. 제가 풀 나쁜 것보다 이렇게 그냥 묘시 있는 점도 몰라. 그렇다면 혹시 이곳을 관리하는 묘지기인 걸까요?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았을 때에 그런데 풀을 뽑다 말고 무덤에 기대 하염없이 노래를 부르는 할아버지.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정말 그리워. 진짜 꿈에만 고향이 그립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수상함이 묻어나는 할아버지. 이곳에 사는 진짜 이유를 물어봐야겠습니다. 좀 불편해 보이는데 내가 왜 불편해? 전기도 안 들어와서 어둑어둑하고 뭐 이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사시는데 석유 한 방울도 아까워서 허롱불도 일꺼보고 그러고 사시는데 할아버지는 여기 사셔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가 뭐 있어?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살고 싶어서 한데. 어머니 아버지라뇨? 할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근처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부모한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산다고 그러는데 밑에다 판을 뭐 차려놓고 인사하고 젊어서 부모한테 부르자 했는데 야 늙어갖고 맷등에서 15살이나 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거의 10년 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서 10년째 심요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열호 할아버지. 그러고 보니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꼭 지키던 것은 당신의 식사 전 따뜻한 음식을 부모님께 먼저 올리는 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세요. 무덤을 향한 인사도 잊지 않으시는데요. 맛있게 잡수세요. 부모님이 드시는 것을 지켜보듯 상을 차리고는 한참 바라보는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 말처럼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라도 지은 것일까요? 내 불의한 것이랑 어머니 아버지 옆에 같이 안 살았다는 거 그것밖에 없어. 다 임종 같은 거 다 지키셨어요? 임종 못한 것이 후회가 돼. 그 후회한다고 자식이지 그 후회가 되는데 그 별도 있어. 젊은 시절 타지에서 객지 생활을 하느라 부모님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할아버지. 그게 한이 되어 은퇴 후 아예 부모님 옆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여기에 오게 된 동기는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라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간도 없고 그 나라더니 그 옆에 있으면서 물이라도 떠놓고 술이라도 대접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내려온 거야. 그러나 겨울 심요살이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죠. 나무라도 안 떼놓으면은 추워서 추워서 못 자니. 불 분단다고 자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겠는가? 추워서? 산에 올라오셨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라고 이거 살라고 이렇게 했지 전부 다. 우리 아버지 옆에서 내가 살라고 이렇게 다 만들었다고. 대체 만들 때 흙으로 말하는데 못 듣겠더라고 자꾸 어긋나. 그래서 시멘으로 갖다 발라봤잖아요. 또 내가 이런 건축 일을 했겠다 다 알지. 평생을 떠돌며 남의 집만 지어주다가 처음으로 지은 할아버지의 공간. 이곳에 완벽한 집을 지을 수는 없어도 흙과 나무, 천막을 이용해 살 만큼은 지어놨습니다. 딴 사람은 하나가 안 붙여내. 여기 다 앉아서. 이 움막에서 지내려면 부지런함은 필수. 아따 밤 드시고 좋다. 자네들 이런 데서 잠 잡았는가? 아니요. 어? 못 잡았지 아직. 오 진짜 불 들어오네. 두근두근해. 요 대나무는 여기까지 들어간가? 청소하느라고 청소. 이렇게 하면 다 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쓸어보니. 그 1년에 한 번씩만이 청소하면 돼. 딱 대나무 밑에 뚫어내면. 할아버지만의 오막살이 노하우랍니다. 이렇게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 불편함은 없지만 전기가 없으니 좀 심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이게 효자랍니다. 뭐든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 낮은 소리 들으면 좋지 않아. 어떤 게 좋은데? 아니, 저 텔레비에 나온 거 안 나온 거는 다 나와? 무료한 일상을 달래주는 휴대용 라디오 한 대. 할아버지의 또 다른 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후진적인 발상이지만 밤엔 불이 들어오지 않으니 잠시나마 촛불에 의지했다 잠드는 것이 일상. 불빛 하나 없는 공동묘지를 달빛만이 비춰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할아버지의 잠을 깨우는 누렁이. 혹시 불청객인가 싶어 손전등 한 대를 들고 나와서는 묘지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한 번씩 둘러보지. 개 있으면 나가서 둘러봐. 왜 둘러봐요? 저 밑에 몇 돌 다 그랬어 그전에. 근데 개 키우니까 멧돼지가 개가 무서워서 안 온다고. 개 냄새 나면 멧돼지가 안 온다고. 혹여나 들짐승이 묘를 파헤칠까봐 둘러보시곤 잠시 부모님 곁에 머물다 가는데요. 눈물만 흐릅니다. 이제 가서 잘랍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편히 주무십시오. 나이가 든다고 부모가 그립지 않을까요? 81의 아들이 부르는 애달픈 사부곡, 사모곡입니다. 잘 주무십시오. 나는 잘나요. 그렇게 마음껏 그리워하고 나서야 할아버지의 하루도 끝이 납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혼자만의 삶을 선택한 할아버지. 가족도 없이 외롭진 않으실까요? 좀 더 자세한 속내를 들어보려 합니다. 묘가 듬성듬성 되게 많은데 다 마을 사람들 묘인가?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인적 없는 곳을 한참을 걷는데요. 안녕하세요. 주세요. 저희 KBS 제보자들 팀에서 왔는데요. 손님이 찾아온 곳은 참 오랜만의 일. 누구든 이곳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이가 올리는 술 한 잔. 말벗이 생기니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시고 이건 뭐예요? 음식 차렸는데 비용만 들었어요. 아침에 와서 인다고 그러다 비용만 안 되지. 아, 그래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행여나 된 설이라도 맞을까 싶어 쳐놓은 임시방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옆에 놓고 있어. 아, 이게 뭐예요?
독사. 아직 겨울잠에 들지 못한 뱀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자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슬쩍 밀어줍니다. 신경 써서 가꾸어 놓은 입구부터 손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문태 이거 돌아가신 분 여기다가 문표 붙인 놈은 그러니까 세계 천재도 없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땅을 사서 부모님 묘소를 모신 이곳은 할아버지가 심요살이를 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심요살이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서울부터 한 45년 살았는가? 살다가 갈 곳이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밖에 없다. 그 내려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살고 있죠 뭐. 그러다가 나도 죽으면 여기다 묻어보고 이거 얼마나 줬어?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님은 좀 어머신 분이었고 어머니는 아주 온순했지. 예?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같이 점잖은 분이 없어요. 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옛날에 그 집을 잃고 살았죠. 네. 집으로. 근데 그거 수산하시다가 떨어지셨어. 그래갖고 내진탕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돌아가셨구나. 내진탕으로. 나 제의도 했을 때도. 그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 펑펑하지 뭐. 어떻게 올 수도 없고. 못 오셨어요? 풍랑이 있어가지고 배가 안 오니까. 그러면 어머님은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 돌아갈 때 진짜 안 좋았지. 많이 우셨어요? 울리기는 왜 그래요? 나이가 들고 삶의 종착역에 가까워질수록 부모님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불효자로 지낸 지난날의 회한을 이 좁은 움막에서 풀어내는 것이죠. 여기서 식사하시는 거죠? 어떤 거? 이거는 짬뽕. 당면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거 곰팡이 쓴 거 같은데 아닌가? 안 죽는 것이야 먹어도. 아구 안 돼요. 홀로 움막 생활을 하다 보니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 게다가 어디 아프세요? 중풍기가 있다고 먹으라 하더라고. 심근경색을 예방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밥 먹고 있는데 막 기우가 돌고 어떻게 어지러운기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동료에다 그거 갔는데 그렇게 딱 처방하더라고. 그래도 아무 관계 없는 거. 왜요? 더 악화되시는 거 예방해요. 내 살맛이 사는데 무슨 관계 있어. 그저 이렇게 부모님 곁에 살다가 그 옆에 잠드는 것이 할아버지의 소원이랍니다. 놀자 하면 한이 없지만 바쁘게 움직이자면 끝없이 바쁜 것이 산속 생활입니다. 고기를 들어가 어디. 이거 먹으러. 이거 딱 들어가. 못 나와 이제. 된장 한 술 넣은 어망을 챙긴 할아버지. 오늘 아버지 고기 많이 잡히고 계십시오. 부모님 상에 올릴 고기를 잡으러 다시금 산으로 향해 보는데요. 그날 먹을 식재료들은 이렇게 자연에서 도움을 받곤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올려. 이거 고기도 가지고 와서 익혀가지고 어떻게 잡수시면 딱 갖다 놓고. 어망을 확인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 이거 비빔 새끼 깨끗하네요. 큰 놈 하나 들어갔다고. 넣어놔 있지. 내일이나 꺼내면. 하루쯤 넣어두면 할아버지의 식탁이 풍성해지겠죠. 그런데 그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들립니다. 왜 나요. 문명과는 동떨어져 보였던 할아버지. 휴대폰이 있으시네요. 핸드폰 언제 장만하신 거예요? 핸드폰 장만이 오래됐지. 그 전화가 있대야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우리 마누라가 죽어본지 살아있는지 알 거 아니요. 할머니가 계세요? 있지.
집에 할머니 있으니까 여기서 살지. 할머니 없으면 내가 여기서 혼자 할머니 진짜 죽어버렸으나 쉐이터 해준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 심지어 가족도 있으시답니다. 사람 없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요. 전화를 받으시더니 문을 꽉 걸어 잠그시고는 숨겨놨던 오토바이까지 꺼내시는데요. 아, 이거 할아버지 거예요? 그럼 어디 가시려고? 네. 운망 말고 집이 또 있으시답니다. 그야말로 반전의 연속인데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닌 읍내에 자리한 피자집. 피자는 이 그릇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제일 보기 좋은 거. 할머니를 위한 할아버지의 선물이 바로 이 피자라는데요. 이따금 한 번씩 집에 가는 길에 빈손으로 가기가 미안해서일까요? 양손을 무겁게 한 뒤에야 집으로 향하십니다. 읍내에 자리한 할아버지의 집은 산속 움막과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부터 불러봅니다. 피자 먹어. 누가 피자 먹어?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면박 아닌 면박을 주는 할머니. 자, 먹어요. 그래도 손님은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구만. 뭘 좋아하시는지. 상관만 하지. 이거 사고 나한테 10,000원 주라고 하면. 그렇게 집에 온 지 30분이나 됐을까. 충전시켜. 휴대폰 충전을 맡기고는 홀연히 사라지는 할아버지. 며칠 만에 만난 할머니와 나눈 말이 채 10마디도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속내를 여쭤보는데요. 할아버지는 부모님 묘 옆에서 지켜서 이렇게 사시는 게 왜 그렇게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거기서 살다가 자기 거기서 죽으면 거기다 묻은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대. 환갑지난 조카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절대만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애들도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해. 평생 누구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할아버지. 더군다나 나는 어디 아파서 나 머리에 그 사람 손 한 번 얹어본 적 없고 나 감기약 한 번 사다 먹어본 적이 없어. 이제까지 그냥 살았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냥. 할머니의 말에서 애증이 묻어납니다. 소리가 나. 어떻게 아시지? 아니, 저 신발 소리가 나잖아. 어떻게 아는 게 아니고. 오셨어? 왜? 왜 그래? 뭐? 왜 또 시비야 괜히 와서. 어떤 시료? 간장, 양념장 좀 만들어서 줘. 조금만 해. 많이 해 되겠다. 물을 좀 타서 넣어야지. 무슨 물을 타? 저 간장으로만 다음은 짜서 먹어줘요. 들어간지도 안 들어간지도 모르고. 짜면 물 타서 먹고. 예, 뜻대로 하십시오. 술 한잔 너랑 한잔 먹고 그래. 아이, 저 하나만 시켜, 이거. 뭐? 하나만 시켜. 얼른 가요. 다정한 말 한마디 오가지 않는 부부 사이. 그래도 반찬이랑 이런 건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밥해서 해놓으면 반찬 뭐니? 사람 먹을 거 쌌어, 먹을 거. 그니까 그냥 20살이야. 말은 그렇게 해도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은 꼼꼼히 챙겼습니다. 올 때보다 양손 더 무겁게 하고는 다시 움막으로 향하는 할아버지. 누구도 오지 않는 할아버지의 성. 이곳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하십니다. 부모님께 드리고자 심어놓은 감나무 한 그루. 하지만 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기리기 위해서라는데요. 아버지가 하신 말대로 사람 산 집에서 사람이 끓여야 된다고요. 막 모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나도 없고 누가 여가 살겠는가. 감 열면 누가 카메라 따먹으러 올 거 아니냐고 말이지. 훗날에도 누군가 이곳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그 마음이 통했을까? 운막에 반가운 얼굴이 나타나서 그저 묵묵히 청소만 하시는데요. 여기 자주 이렇게 오세요? 저다 온다니까. 그 남자가 여자 죽으면 완전히 거지 되는 거예요. 돈 아니라 지가 별것이 더 거지요. 그럼 더 잘해주셔야겠네. 무엇을 잘해주고 말 것이 뭐 있어. 하지만 또 누군가를 하염없이 그리워하긴 싫은 걸까요?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나 죽기 전에만 죽지만 나 죽은 게 한 2, 3년 더 산다 죽으라고 말이요. 나 할머니가 다녀가신 후 한결 말끔해진 운막 안에서 할아버지는 다시 부모님께 올릴 음식을 준비합니다. 집사람이 장만해서 주잖아. 그러면 나는 거기다 경위만에 뭐 조금 더 넣어서 내가 한 가지 깨나 해서 끓여서 드리면 좋아하실 거 아니요. 생전에 내 손으로 만든 밥 한 끼 차려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상을 차린다는 할아버지. 이렇게라도 마음을 달래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접수요. 81의 아들이 올리는 제사상과 무덤가를 울리는 애달픈 노랫소리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손을 놓고 돌았을 때에 나도 울었어. 공동묘지에 울리는 할아버지의 구슬픈 노랫소리. 그 목소리 오랫동안 들려오길 바라봅니다.